이번에 서울 초특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우선 저는 초장수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저도 이제 좀 낯선데요. 저는 처음 노량진에 온 시간이 언제냐면 2010년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에 1년을 공부하고 다시 또 내려가서 기간제를 하고 또 2013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기간제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는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였고 그 해는 떨어졌습니다. 윗셈을 처음 뵀던 게 2018년도인데 그때는 떨어져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겨울방학 때 이제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당분간 접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연을 통해서 학원에 이제 제가 노량진의 모 학원에 관계자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서 하는 역할은 학원 관리와 수강생 관리 그리고 스터디를 봐주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봐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을 이제 수강생들을 관리하고 스터디를 봐주고 해서 많은 합격생들도 배출을 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많이 차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이제 특수교육은 유경아 집중관리반에 교수님 이제 집중관리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해에 이제 쌓여놓은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항상 모의고사를 치면 뭐 항상 1등을 했었는데 근데 정작 제가 시험을 치면 항상 컷 주변에서 머물더라고요. 막 1점 차로 떨어지고 컷 주변에 계속 사립으로 붙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다 합격을 하는데 왜 그런가 이제 고민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서 살펴봤더니 제가 긴장도가 엄청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22년도를 지나고 23년도에 다시 이제 시험을 준비했는데 또 제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또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좀 많이 심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2023년도 1년을 거의 병간호로 시간을 보내고 근데 다행히 이제 잘 치료가 되어서 지금은 일상생활 활동도 다 가능하고 뭐 부작용 없이 직업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식년으로 작년에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제 아내하고 매주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시험이 다가왔어요. 한 7월, 8월쯤 되니까 이제 위정은 선생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위정은 선생님이 연락 오셔서 9월 달에 이제 족보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그거라도 들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해놓은 공부가 예전에 있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위정은 선생님 강의를 이제 들으러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해본 결과 제가 시험을 쳤 결과 1차 점수는 컷 플러스 이제 9점으로 합격하였고 2차에서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최종 컷은 10.53으로 합격했습니다. 총 공부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비현실적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총 10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했는데 이게 9월 달부터 한 스터디였는데 매주 1회 기출 스터디를 돌렸어요. 근데 이 기출 스터디가 이제 장수생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초수생들이 보는 그 기출의 폭과 장수생들이 보는 기출의 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출 스터디는 좀 많이 공부한 분들하고 같이 하면 조금 더 시간 앞당겨서 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과점은 9월부터 직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좀 마인드맵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항상 마인드맵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저는 백지에다가 모든 능력을 다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렸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너무 안에 내용은 좀 많이 차 있지만 큰 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내용만 보면 바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윗셈 이제 항상 제가 컷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특학은 거의 다 맞는데 이제 초과정에서 항상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 채점 들어가는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 특수에서는 보통 7점을 맞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5점 이상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점이 이번에 26점이 나왔거든요. 25점에서 26점이 배점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윗쌤이 찍어준 것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1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컷 플러스 지금 9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윗쌤이 족보 강의를 9월달에 시작하셨는데 그 족보 강의가 그냥 선생님이 찍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이제 교대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엄청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모의고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9월부터 시간을 들으면서 교수님 시킨 것만 암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분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 나누기 분수 같은 게 3년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사들은 절대 안 나온다 했는데 윗쌤 무조건 나온다고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이 문제인데 전체에 대한 분수의 의미와 구별된다. 그리고 5분의 1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로 했는데 요 위에 보면 딱 줄을 꺼 놓으셨고 이걸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 인출 해보라고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풀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귀에서 누가 윗쌤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대박이다 생각을 했고,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도 이제 족보 7번에 보면 이제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성취 기준에 관련돼서 학습 목표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게 첫 번째 문제에 관련된 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소문항 3번이었는데 관측자 모형과 관련돼서 문제였어요. 이걸 왜 하는 까닭이 뭔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여기 이 문제도 다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 또 이유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인데 기출 문제를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여기에 나왔던 답이 올해 기출 문제 답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1-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기출 문제가 기출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기도 관측자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 까닭이 뭔지 쓰라고 했었어요. 이처럼 이제 족보 강의뿐만 오늘 선생님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딘즈하고 스캠퍼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게 그 내용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특히 또 국어에서도 겹받침을 너무 강조하셨거든요. 이 문법에서도 9월 강의에 또 겹받침이 또 나와가지고 국어에서도 항상 제가 수학 국어를 점수를 못 두고 갔었는데 수학 국어에서 점수를 거의 한 4, 5점을 두고 들어가가지고 좀 점수를 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구조화를 하는 타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과정을 구조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과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생짜배기로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게 초과정을 윗셈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인드맵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 52장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손을 다 쓰고 했는데 이게 물론 도움은 됐습니다. 도움은 됐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어느 정도의 그 그림은 그려져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말리고 싶어요. 있는 자료 그냥 사용해라. 그리고 초과정 일반 초등 선생님들이 만든 서브노트 이런 게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물론 내가 손으로 다 쓰면 머릿속에는 남긴 남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임용을 위한 공부가 맞을까? 제가 초등 전공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작업은 했지만 추천을 하지 않는다. 미술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었거든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이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밴드 스터디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수학을 두고 가봤어요. 수학을 9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일단은 역량, 그다음 뭐 내용 체계, 그다음 교학 방평, 그리고 교수 모형, 학자, 그리고 측정, 뭐 그 당시 규칙 15년도였으니까 자료와 가능성 이런 식으로 9개 파트로 나눈 다음에 잠시만요. 한 5-6명이서 하루에 한 문제씩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특과정 이제 역량이면 10월 5일에 1번 선생님이 요거 5문제 내고 그다음 내용책에서 15일 날 다른 선생님이 역량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했어요. 모든 영역을. 그래가지고 이걸 저희가 밴드로 해서 나중에 막판에 한 10월 달쯤에 그 우리가 스터디했던 내용들을 한 파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책이 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인출 서로 물어보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번 훑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여기 지금 이렇게 그 학교 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윗쌤이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와이프도 엄청 아팠었고 수많은 이런 제가 직업적인 선택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 직업을 포기하면서 다시 임용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윗쌤이 이제 강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치 형님과 같은 진로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항상 조언과 위로와 이런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강사 이상의 이제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